김비나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박싱데이로 인해서 휴장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좀 핵심적인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또 다른 쇼핑 시즌으로 여겨지는 박싱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진 모습이었는데요. 따라서 CME 그룹 헤드워치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내년 3월에 최소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80% 넘게 점치고 있습니다. 86%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21%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현재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박싱데이로 휴장하면서 한산했던 유럽 증시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2% 넘게 올랐습니다. 2.32% 오른 75.27달러를 터치했는데요. 보시면 장 초반보다 중반부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홍해에서 이 친이랑 무장 조직 후티가 선박에 대해서 추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가 강세를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재부각되면서 국제 유가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도 살펴보시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0.43%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요. 2,077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달러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국제 유가 그리고 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증시 자세한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 마감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재개장했던 오늘 뉴욕 증시는 한산한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랠리를 지속했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와 S&P 500이 0.4%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0.5%,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24%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PCE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1월 중 하락하면서 물가 압력이 계속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준 점이 내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인 데다 오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S&P 케이스 실러가 발표한 지난 10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전달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로는 4.8%가 급등해 지난해 12월에 5.7%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이 지수는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지표로 전월 대비 기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하락했지만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평균 집값이 오른 것은 지난 10월 이후 주택 대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 가운데 주요 도시 가운데 디트로이트가 8% 상승한 것을 비롯해 샌디에고 7.2%, 뉴욕이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 대비 하락한 3.886%, 달러 인덱스는 0.2% 하락했으며 비트코인이 3.5% 하락하며 가상화폐 전반의 약세를 주도한 하루였습니다. 올해 글로벌 은행들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인 6만 명 이상의 감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해 세계 금융계는 2년 연속 IPO와 인수합병 감소로 인해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면서 인력 감축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위 20개 은행에서 6만
61,905명이 감한다며 금융위기 당시에 14만 명 이후 가장 많은 직원들이 은행을 떠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집계에는 소형은행이나 감원 규모가 작은 소형은행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어서 실제 실직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계 주요 은행들의 감원 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회복되며 채용된 인력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문은 스위스은행 UBS의 크레디티 스위스 인수로 1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을 비롯해 웰스파고 은행이 전 세계에서 직원 12,000명을 해고했고 시티그룹이 5,000명,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각각 4,800명과 4,000명을 감원했으며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체이스도 각각 3,200명과 1,000명 이상을 감원하는 등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올해 최소한 직원 3만 명을 줄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소비 쇼핑 시즌인 올 연말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기간 중 미국의 명목 소비가 전년 대비 3% 이상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마스터카드의 스펜딩 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보고서는 마스터카드 결제망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 사용량 추정치를 더한 결과로 물가 변화는 따로 조정하지 않으며 지난 11월 PCE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분석 결과는 물가 변화를 고려한다 해도 미국의 연말 소비가 전년 대비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분석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온라인 소매 판매가 6.3%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반면 오프라인 상점 판매는 2.2%가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폭이 평균은 물론 물가 상승폭에 못 미쳤고 항목별로는 의류가 2.4%, 식료품이 2.1%가 늘어났던 반면 전자제품은 0.4%, 보석류가 2% 감소했으며 음식점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 7.8%가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 규모인 250억 달러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한 인텔의 주가가 오늘 5.2%가 급등해 50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가자 지구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는 인텔의 투자액의 13%에 달하는 약 32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텔은 지난 1974년 이스라엘에 진출해 이후 50년간 500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이번 거래는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2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로 향후 10년간 천여 개의 일자리와 이스라엘 공급 업체로부터 166억 달러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또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텔은 이스라엘 내 7나노 및 10나노 칩을 생산하는 탭 28 공장을 비롯해 4개의 개발 및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2,000명의 현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예정된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은 어땠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소폭 올라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600포인트 선 다시 복귀한 모습이었고요. 0.12% 오른 2602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3% 하락하면서 848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0.37%로 소폭 올라주며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는 그래도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매물을 출회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함께 매수를 했는데요. 개인이 1조 원 넘게 매도를 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9,702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은 82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지만 그 물량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은 361억 원, 외국인은 28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제약바이오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고 강한 흐름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주목을 받았던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였는데요. 전 보시면 유바이오로직스가 5.89%, ABL바이오가 5.38%, 한미약품이 4.39%,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4.28%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어제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내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행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상당히 높게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ABL바이오, 신테카바이오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세노바메이트를 통한 성장성을 확보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임상 3상 중에 있는 마리포사의 결과를 공개를 하고 또 렉나자를 홍보할 것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기대감에 의해서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관전 포인트로 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 모비스라든지 서남 그리고 CCS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지만 대표적인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죠. 파워로직스라든지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시장 속에서도 빨간불을 켜내며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5.69% 오른 39,000원을 터치했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67%의 상승률을 가져갔습니다. LK99와 관련해서 이 LK99 논문 저자 중에 한 명인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드 교수가 내년 3월 4일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초전도체와 관련한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진 건데요. 또 CCS와 관련해서도 이석배 교수와 관련되어 있는 이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최근에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가끔씩 이렇게 나옴에 따라 이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파워로직스 같은 좀 대장주격인 그런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개별 종목 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손오공의 주가가 20.57% 급등해 줬고요. 3,4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좀 있었는데 대표이사를 교체한다는 소식도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신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기대감이 역시나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손오공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됐고요. 20% 넘게 급등해 주면서 3,400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훑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달해 드렸습니다.